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무려 590번이나 통화를 했다. 심지어 본인이 그때 이제 댓글에 그런 게 많았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하는 그 대국민 담화문도 최순실이 써준 거 아니야? 이런 얘기했는데 그 밤 사이에 10번이나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따져보면 하루에 3번 이상 한 거거든요. 180일 동안 하루 3번씩 통화를 했다. 이것은 사실상 말맞추기를 하기 위한 것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라는 의혹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까지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이 쓴다는 그 차명폰, 대포폰을 가지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국민적 여론이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네. 전체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 검찰 수사 특수본 수사 기록에도 네. 박근혜 대통령, 정호성 비서관, 최순실 각 차명폰 사용한 거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2016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네. 있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차명폰을 써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제 나온 이 보도들은 2016년 6개월 동안 무려 573회의 3회. 네. 일일 평균 3회 예. 정도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의 직접적인 통화 내역입니다. 네. 그것도 차명폰으로. 예. 차명폰은 불법폰입니다. 뭐라 해도 이건 불법폰입니다. 네, 불법인 거. 예, 불법입니다. 불법폰을 대통령이 쓴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최순실은 많이 썼고요. 그런데 문제는 네. 작년 2016년 10월 24일, 25일, 26일 이 3일 동안 10수회를 썼습니다. 정확히 네. 아까 뭐라고 하셨죠? 10회. 10회. 예. 10회를 썼습니다. 네. 이 국면이 중요합니다. 예. 이 국면이. 그러니까 적어도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는 이미 고영태 녹취록에도 다 있는 내용입니다. 다 나와 예. 있습니다. 예. 뭐 고영태 녹취록이 무슨 뭐 탄핵 심판하는데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이거 하나면 끝나 뭐 뒤집을 수 있어 얘기했는데 천만의 말씀, 네. 만만의 빵꾸입니다. 만만의 빵꾸. 예. 아 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하여튼 팟짱 이런 데 나오면서 말이 좀 험해졌어요.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저 굉장히 고상했는데 이미 충분히 고상하십니다. 아, 예, 참, 근데 진짜. 정말 예.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공부가 팍팍 되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예. 까먹었네. 24일, 25일 통화기록. 예, 예. 그 저기 그 고영태의 예, 녹음 녹취- 파일, 2000 녹취 개, 파일 예. 2,300개. 예, 2,300개. 예, 주요 녹취록 네. 대부분은 고영태 아니 고영태가 해외 저기 뭐냐 영어 회화 공부한 거. 영어 회화 공부한 거. 그게 대부분이에요. 굿모닝. 예, 그거예요, 그거. 짜장면 시켜 먹은 거. 그중에 의미 이런 있는 거. 거는 한 뭐 29개. 29개 정도 예, 녹취록인데 그 중에 제가 상당 부분 봤는데요. 예. 생생하게 국정농단의 현장을 다 고발하는 내용들이에요. 아. 그래서 오죽했으면 어젠가 그저께 그 탄핵 심판에서 우리 국회 측 소추인 대리인들이 네. 뭐 자발적으로 먼저 우리가 증거 신청을 했고 대통령 측의 동의를 받아고 증거로 채택이 됐어요. 네. 예, 그런데 예. 그러니까 앞뒤도 못 가려요 이게 지금 상황이 뭐, 고영태의 예. 녹취록을 통해서도 이미 다 증거가 오히려 그 이를테면 대통령 측에게 유리하기 어려운 그렇습니다. 불리한 내용이 예. 전부 다 나오고 있는 예, 거예요. 예. 그리고 통화도 이렇게 했고 예, 물론 불법폰으로. 고영태 뭐 박헌영 무슨 유상영 그리고 예. 뭐 그 최철 네. 또 뭐 또 한 사람 누굽니까? 김수현. 김수현. 뭐 이런 사람들이 노승일은 제가 의원 빼겠습니다. 대표, 왜냐하면 대표죠. 노승일은 예. 제가 가장 위대한 증인이라고 했고 예. 노승일은 친해져 가지고 소주도 한잔 했고 했으면 노승일은 빼는데 아무튼 이 친구들이 네. 하도 해먹으니까 최순실이가 예. 박근혜 대통령 막 이 백그라운드로 해먹으니까 네. 그럼 우리도 같이 좀 해먹자 이런 취지의 그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국면이 있습니다. 그건 국정농단의 단면이죠. 너무 우스우니까. 너무 우스우니까 참 야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우리도 해볼 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예, 그냥 예. 농담처럼 한 거예요. 네, 이 예. 분이 이 강남 그 선글라스 끼고 있는 예, 그 있잖아요. 아줌마가. 예, 예. 뭐 저는 아줌마라고 안 하겠습니다. 예, 뭐 예. 이제 장윤성 기자님 해도 되고. 뭐 부인네라고 예, 할까요? 이 부인네, 예. 이 부인님, 여사님. 네. 뭐 아무튼 이분이 하도 해먹으니까 네. 아니 어마어마하게 해먹으니까 우리가 좀 그거 좀 이렇게 해먹으려고 이제 한 거는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고영태 스스로 나는 그랬잖아요. 의인은 아니지만 쓰레기도 아니다. 쓰레기도 아니다. 예. 그게 그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네. 10월 24일이 무슨 날이에요? 10월 24일이 태블릿 PC가 처음 까진 날이죠. 까진 날입니다. JTBC 공개된 보도로. 날이에요. 예. 아니, 까진- 공개된 날. 공개된 죄송합니다. 날. 저도 예. 까진 날이란 말을. 예, 그렇습니다. 공개된 날이에요. 예, 공개된 날입니다. 그리고 아니죠. 10월 24일은 네. 대통령이 개헌을 국회에 와서 개헌의 연설한 필요성을 역설한 날입니다. 날인가요? 예, 24일이? 예. 24일이. 예. 아닌가요? 24일이 개헌 연설인가요? 저희가 그건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말씀, 10월 24일이, 네.
태블릿 PC가 나온 날이에요. 태블릿 PC가 나온 날이 예, 맞아요. 태블릿- 10월 24일. 예, 태블릿 PC가 공개가 된 날이에요. 대국민 사과한 게 25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10월 25일. 우리가 그 대국민 사과가 25일이에요. 네. 10월 24일 날 같은 일이 두 개가 있었. 아하. 아, 이제 기억이 나네요. 예, 태블릿 PC 하나, 그 전에 뭐가 있어요? 태블릿 PC가 밤이고 밤이죠. 오전 10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걸로 개헌으로 국면을 뒤집으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JTBC에 그게 나온 거예요. 태블릿 PC가 입수됐다는 네. 이 정황을 알고서 네. 개헌 얘기가 국면 전환을 위한 개헌 얘기가 전격적으로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을 선언하는 개헌 추진을 선언하는 그 국회 연설 밤에 8시에 JTBC 태블릿 PC가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10월 25일 날 대국민 사과를 한 거죠. 그리고 10월 26일 날까지 대포폰을 사용해서 차명폰을 사용해서 최순실하고 통화를 한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26일 새벽까지. 이거 무슨 얘기냐? 예. 개헌 얘기도 최순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국면 전환을 위해서 매우 가능성이 높은 얘기지. 예. 언니 개헌으로 뚫어 이런 거예요? 예, 아무튼 그 비슷한 얘기로 예. 추정할 수 있죠. 예. 추정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예. 태블릿 PC가 까지니까 누구 봐도 태블릿 PC를 잘하는 사람은 최순실. 자기 거니까. 예. 어머, 저기가 있네. 어머 저게 어떡하면 좋아. 큰일 났네 저거. 나도 이렇게 큰일 났어 이거. 초삭되지 이거. 네? 아니, 분리 안 하면 우리 다 죽어. 이게 예. 그래서 나온 거죠. 그렇죠. 예. 문제는 적어도 25일, 26일에 통하는 증거 인멸과 매우 유관성이 높다. 이 매우 10번의 유관성- 통화는 사실상 증거 인멸을 모의하는 절차였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이건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그렇습니다. 않는다고 예. 봐야 되겠죠. 그 이후에 예. 10월 26일 이후에 최순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승일 증인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우리 국정조사에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거 태블릿 가져간 거 훔쳐간 걸로 해. 예. 그렇게 밀어. 맞아요. 그렇게 예. 몰아. 그렇게 몰아. 몰아가지고 예. 그게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정동춘이가 뭐 박헌영한테 해가지고 예? 이것은 무슨 뭐 고영태 것인데 고영태가 가지고 다니는 것인데 네, 무슨 뭐 예. 충전기를 뭐 구해오라고 했더니 이것은 네. 구형이라 잘 안 맞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 고영태 책상 머리가 어떻고 저쩌고 책상 네. 서랍에 들어있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시리즈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분리 안 하면 다 죽어가 그때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노승일 그렇다면은 예. 이 차명폰이야말로 네. 박근혜 대통령이 쓴 이 차명폰이야말로 압수수색의 1호 중에 1호다. 압수수색 그렇기 위해서라도 대상에. 예. 특검이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됐으면 그 사실상 특검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통화 기록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보안 손님이 그렇게 많이 심지어 말장사까지 드나들었다는데 도대체 출입 기록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건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의료농단이라고 하는 뭐 김상만 전 녹십자 이메드 원장은 내가 뭐 그 언론 보도 때문에 이렇게 엮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의료농단의 핵심 내용이 되는 보안 손님 이 내용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예. 이 이제 특검 쪽에서 이 573회와 네. 1일 3회 이상 6개월 네. 동안 그리고 그 문제의 작년 10월 24, 5, 6 이 국정농단이 터진 그 당시에도 네. 사실은 국정농단이 언제 터졌냐면 9, 10월에 터졌어요. 9.10월에 터졌죠. 이 태블릿 PC 이전에 네. 한참 이전에 그 미르재단 K스포츠단 얘기는 네. 9월 달에 터졌습니다. 아니죠. 사실은 7월이죠. 예. TV조선 보도로 처음 나왔죠. 정확히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사실상 6개월 동안의 절반에 네. 가까운 시간 동안 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차명폰으로 통화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10월 24일, 20월 26일만 네. 증거인멸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네. 그 이전 한참 이전에도 증거인멸에 관련된 가능성이 높다. 근데 특검이 이걸 어제 공개했어요. 네. 횟수만 공개했습니다. 이건 맛배기라고 생각합니다. 맛보기. 더 나올 내용이 아직도 많이 무궁무진하다. 왜냐하면 압수수색 이 통화 예. 내역 조회는 예. 1년간 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이 보관이 됩니다. 1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 통신사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통화 기록이 1년간은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 나눈 대화 기록은 적어도 제목 다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는 적어도 거죠. 제목 정도. 그러니까 작년 이 마지막 타이밍이 시간이 네. 2016년 10월 26일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2017년 것은 2월이에요. 예, 말씀 주신 대로 9월, 작년 9월부터 10월,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나누면 127회를 통한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이 터진 뒤로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계속 통화하면서 이 사건의 방향을 잡은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렇게 거잖아요. 뭐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여기까지 나왔는데도 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이거 그러니까 뭐 막는 거죠. 그거 아니면 왜 막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무슨 군사상 비밀 뭐 지금 들어가겠다는 데가 어딘데요? 예. 그거 아닙니다.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그 의무동, 예? 경호실 출입 관련된 그런 사무소, 네. 그런 사무실 예. 뭐 들어가는 게 빤해요. 예? 청와대 내에 군사상 그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별도로 네. 있습니다. 예. 저게 어떤 침공이라든지 침투라든지 또는 뭐 어떤 뭐 급작스러운 뭐 발사 이런 것에 대해서 대공 네.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은 벙커 있잖아요, 벙커. 예, 다른 데고 예, NSC 있는데. 거기를 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 아주 분명하고 명징한 문제에 대해서 언제까지 청와대가 이게 사실상 청와대 스스로 범죄 은닉 집단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참 이런 표현 쓰긴 그런데 네. 이쯤 되면 참 이쯤 되면 스스로 제가 보기에는 나와줘야 돼요. 결자 예. 해지해 주셔야 되는데 참 무슨 소굴이라고는 쓰고 싶지 않습니다. 범죄 소굴이죠, 뭐.